예,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정이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이 이제 조금 전에 속보가 좀 나왔는데.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하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변인이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민간 단체에 가는 보조금을 허수로 세는 보조금들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는 대단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적으로 봐도 누가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분노를 하실 겁니다. 이 시민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라고 봐야 되는데 예. 그 활동의 성격이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좀 큰 사업 위주로만 봤는데도 300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이상하게 부정하게 쓰였다. 전혀 목적이 아닌 곳에 쓰였다는 것을 보면 그동안 얼마나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간에 나온 얘기가 이 정부 보조금은 먼저 받는 게 임자다. 먼저 신청하는 게 임자다. 이런 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국민적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정확한 지침을 내리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이 밝힌 것 중 하나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늘었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아서 이게 줄줄 돈이 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얘기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국가가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말하자면 감독을 강화해서 적발해야죠. 예. 이게 매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자율성에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부분들은 왜 시민단체가 늘어나냐면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뭐 국가 사회 자체가 복잡 다단해지니까 결국에 우리 행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들을 민관 협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발된 부분들은 아주 못된 것이죠. 이런 거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서 이 보조금 자체를 잘못 이용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거. 이게 또 국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 이 부분이 적발됐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감독을 안 했다? 했어요. 심지어는 120조 규모에 대해서 1,830억 정도의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 취소시켰고요. 예. 그러니까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선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 그러면 그거를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는 질서를 정연하게 사회를 만들겠다. 질서 유지가 국정의 목표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민간단체 보조금을 올해보다 한 5천억 원 이상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부정수급된 금액이 314억 원인데 왜 5천억 원이나 줄이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10% 정도 줄이겠다는 얘기죠. 300억 정도 되는 건데 부정수급이 왜 5천억이나 줄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 위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이 정도다 이 얘기죠. 예. 작게 관리하기, 감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규모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보조금이라는 게 어떤 의무는 아니에요. 결국 보조라는 의미, 결과적으로 보면은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준다는 의미지. 만약에 이 돈을 주는데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는 뭐 주는 쪽에 어떠한 기준과 어떤 논리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냥 둘 경우에
만약에 어떤 이 금액에 대해서 전혀 차등을 두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놔두면 앞으로 바뀔 게 전혀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뭐 어느 정도 환수를 했다고 하는데 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얘기 떠나서요. 그렇다면 더 강력하게 시민단체가 절대로 이 회계 관련해서는 비용 관련해서는 부정하게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또 일부 뭐 진보 단체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실이 시민 단체들을 좀 압박을 해서 이게 좀 여론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도 뭐 어떻게 그런 시각이십니까? 그런 면이 없지는 않다.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은요, 행정부가 늘 그 불법 사례에 대해서 적발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꺼내서 시민단체를 옥죄는 형식의 말하자면 그런 태도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해왔던 거를 왜 대통령실이 이걸 집중해서 할까? 시민단체를 누르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그 적발한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강의를 했다. 그 보조금으로. 그거는 잘못 쓰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정부 비판한 부분들에 있어서 옥죄는 거 아니냐. 그거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민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한 300억 정도 부정적발했잖아요. 6조 4천억 중에. 근데 이 300억 정도를 적발했다고 해서 매년 시민단체에 나가는 돈은 5천억씩 줄어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조가 됐던 게 일자리 예산 부분이 시민단체에 맡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더 늘리되 권한, 감독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야죠. 그런데 이걸 아예 그냥 시민단체 활동을 옥죄고 그다음에 반정부, 그다음에 정부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혹시나 그런 데를 정보 조금을 입맛에 맞는 대로 주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진 않겠죠.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시민단체를 압박한다고 해서 총선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뜻이 절대 아니죠. 그런 의도라고 했다면은 이렇게 안 하죠. 정치적인 얘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을 마치 어떤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리포트에 보셨지만은 어떤 이 보조금을 뭐 단체장 그 민간 단체의 장이 어떤 뭐 해외 여행비로 썼다든지 이런 얘기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 이 눈먼 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흐른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그냥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보다 더한 그런 정책을 띠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감독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쓰는 그런 사례가 적발이 됐으니까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야 없이 이것은 찬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을 찾아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자,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 자신들에게 덮어 씌워져 있는 각종 의혹 덩어리들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3대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국민 현혹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해서 이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게 뭐 괴담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괴담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상이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괴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혹시나 내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그 어떤 플루토늄 자체가 축적돼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건 걱정이죠. 근데 국민들이 하는 걱정들을 괴담으로 얘기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시킨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저 오발령 소동을 보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말을 잘했어요. 국민의 안전은 좀 지나쳐도 됩니다. 모자란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괴담이다, 가짜뉴스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된다라는 인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지나치려 만큼 일본 정부에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중단합시다. 이런 태도를 보이라고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짜 뉴스나 괴담일까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물론 뭐 가짜뉴스 괴담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을 덮으려고 오히려 더 크게 일을 벌이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그런 전략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뭔가 국민들의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려서 본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가고자 하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도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플루토늄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에서 방류되는 오염수 안에는 플루토늄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삼중수소라는 것이 얼만큼 많이 섞여서 나오느냐 이 얘기인데 예. 자연계에도 삼중수소가 존재하고 또 원전을 돌리다 보면 삼중수소라는 게 나오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럼 그 나오게 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이 수산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오염 물질의 양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를 먼저 검토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으로 정부가 접근을 하는 거고 또 지금 현상적으로 IAEA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원자력 관련해서 권위 있는 기구 여기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국제사회 여론이 방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렇게 야당 대표가 장외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감정이 호소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물론 방류 안 하는 게 좋지만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부 운영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안에서 정부 운영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국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느냐 이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더 냉정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장외 집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말 안 듣는 모습 어떤 놈입니까? 말 안 듣는 모습 어떤 인간입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저급한 작태입니다.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 대통령을 이런 작자. 자, 물론 뭐 그 장외에서 마이크 잡고 하다가 뭐 튀어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단어만 넣고 보면은 좀 지나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장외 집회를 가면 조금 이렇게 애드립이나 라이브 같은 걸 할 때 좀 격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영교 의원도 이런 발언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또 원내대변인께서 또 이런 작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의 골이 그만큼 여야가 이 골이 깊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이 넘도록 여야가 서로 만남도 없고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대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서운한 감정들이 장외에서 저는 이제 말투까지 나오는 이제 지경이 이르렀는데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의 언어나 품격 자체가 높아지면 좋겠죠. 근데 이게 낮다고 그래서 또 상대가 또 서로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저도 기억나는 게 김의겸 의원이 안경 쓴 깡패라고 했더니 또 장해찬 또 최고가 무슨 양아치 이렇게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정치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서영교 의원을 꼭 뭐 찝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치가 선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동과 정치가 구별되는 영역은 뭐냐? 정치는 서로 간의 다른 생각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건데 저런 말 자체, 단어 선택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마음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야에서 비중 있는 분, 삼성까지 지금 지내고 계신 분인데 앞으로는 저런 단어를 방송을 통해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